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새로운 계급이다. 여러분, 이 문장 딱 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싶으시죠? 저도 처음 보고 정말 궁금했거든요. 오늘 이 한 문장에 숨겨진 우리 시대의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. 이젠 뭐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잖아요. 우리는 이걸 그냥 유행이겠거니 아니면 뭐 개인의 취향 문제겠거니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 왔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?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분이 계십니다.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의 김민정 교수인데요. 교수님께서 르몽트 디플로마티크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. 이 아하 현상은요,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서 지금 Z세대의 사회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고요. 자, 그럼 교수님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커피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부터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.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1999년에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커피는 뭔가 좀 달랐어요. 그쵸? 뭐 원두의 산미가 어떻고 풍미가 어떻고 이렇게 음미하는 어떤 취향의 상징 같은 거였단 말이죠. 근데 지금 Z세대에게 커피란 특히 아하란 과연 뭘까요? 그건 잠을 깨우고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게 하는 값싼 각성제, 말 그대로 생명수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리고 이 가격을 보면요. 그 현실이 정말 확 와닿습니다. 보세요. 591ml, 이 대용량 아 한 잔이 1,000원도 안 해요. 한때 서민의 술이라고 불렸던 소주 한 병보다도 싸졌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커피 한 잔에 담긴 지금 Z세대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. 아니, 그렇다면 대체 왜 Z세대는 이렇게 값싼 각성제에 의존하게 된 걸까요? 김민정 교수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. 우리 사회가, 이 사회 전체가 그들에게 아아를 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. 자그마치 100여 년 전, 19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. 현진건의 소설, 술 권하는 사회의 속 주인공이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.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했다오. 김민정 교수는요, 정확히 1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Z세대에게는 술 대신에 고카페인 아아를 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. 한마디로 잠들지 마라, 24시간 깨어서 버텨라, 이렇게 강요하는 사회라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얼조가의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느끼는 그 추위는요, 살을 애는 바깥의 찬바람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건 바로 영원히 느끼는 마음의 추위, 만성화된 어떤 절망감 같은 거였죠. 거기에 비하면 몸이 좀 추운 것쯤이야 뭐 사소한 투정에 불과하다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아니 근데 Z세대의 이런 깊은 내면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? 김 교수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그토록 열광했던 바로 그 K드라마들 속에서 그 단서를 찾아냅니다. 자,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드라마 속 Z세대의 진짜 모습,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그 첫 번째 증거는요, 바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복수극이죠. 드라마 더 글로리입니다.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완전히 파괴된 한 여성의 이야기잖아요. 주인공 문동은 복수를 위해서 무려 18년이라는 시간을 통째로 바칩니다. 그녀에게 현재나 미래 같은 건 없어요. 그냥 오직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만 계속 무한히 반복될 뿐인 거죠. 바로 이 드라마가 Z세대의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갇혀버린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. 다음은요.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? 이런 상상력에서 출발하는 드라마죠. 재벌집 막내 아들입니다. 억울하게 죽은 남자가 자기를 죽인 그 재벌가의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. 굉장히 흥미진진했죠. 그런데 여기서 김민정 교수는 이 설정을 완전히 뒤집어서 봅니다. 이른바 인생 2회차라는 게 희망적인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은 끔찍한 호러물에 가깝다는 거예요.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를 죽인 바로 그 가족들과 20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하는 삶. 이게 과연 새로운 기회일까요? 아니라는 거죠.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과거가 그저 무한히 반복되는 끔찍한 타임 루프일 뿐이라는 겁니다.
자, 과거에 갇히고 끝나지 않는 시간을 반복하는 삶. 그렇다면 이런 지세대의 정체성은 대체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?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바로 이 K 좀비물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찾아봅니다. 이 드라마에 보면 좀비한테 물렸는데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이른바 절비라는 존재가 나오잖아요. 바로 이 절비가 된 반장 최남라가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. 어른도 아니고 애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괴물도 아닌 것. 와, 이 한마디가 Z세대의 상황을 정말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죠.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에 갇혀버린 존재, 바로 그 자체인 겁니다. 드라마 속의 이런 암울한 모습들,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김 교수는요, 이런 심리적인 풍경이 Z세대가 처한 냉혹한 사회경제적 현실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고 지적합니다.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Z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되었습니다.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갑과 을이라는 이 시스템에서 이들은 을조차 되지 못하고 아예 그 밖으로 밀려나 버렸어요.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건 열정페이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훈장뿐이었던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서 잠들지 않기 위해 아아를 마시는 이 세대. 그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여기서 김민정 교수는 마지막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그들이 잠들지 않기 위해 손에 든 이 아아 한 잔은 과연 그저 깜빡이는 희미한 촛불에 그치게 될까요? 아니면 이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을까요? 결국 김민정 교수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일 겁니다. 더 이상 그들을 Z세대라는 그냥 하나의 일원으로 뭉뚱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. 마치 스타벅스 메뉴판처럼 그들 각자는 블론드 바닐라 더블샷 마키아토이기도 하고 에스프레소 콤파나이기도 한 저마다의 고유한 존재들이니까요. 어쩌면 이 시대를 바꾸는 그 횃불의 시작은 우리가 그들 각자의 진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.